지문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문이 딱 이 정도 수준. 문제는 지금 푼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내신에서는. 과학 지문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학 지문도 좀 힘들긴 한데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과학은 잘 돼. 아무튼 내용 하나씩 그냥 해석하면서 일단 볼게요. 일단 지문 자체는 여기 중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져 있기는 한데 앞에 배경 설명 좀 먼저 해주면 이해되기 쉬울 거라서 그 배경 설명 먼저 해주려고 해요. 일단 이 글은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과, 그래서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얘들아 같이 좀 필기하면서 좀 내용 볼게요. 네,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과, 그리고 뒤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이랑 화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해석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내용에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예시를 먼저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물 좀 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 물 좀 주세요 이런 말. 그치? 이게 식당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요? 문을 달라는 거. 그치, 주문의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이게 살려주세요. 이제 구해주세요. 이런 이제 생존이랑 관련된 이제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언어게임론이라는 거는 어떤 같은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이제 말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언어게임론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이해 가나요? 예. 그치. 전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혹시 천동설이랑 지동설 이런 거 알고 있니? 예. 그치. 천동설은 뭐야, 현수야? 하늘이 움직인다. 그치.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거. 지동설은? 지구 자체가 움직인다. 그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은 못 믿었어. 그치. 그래서 천동설을 보편타당한 진리로 인식하고 이거를 이 이론에 도달하게끔 이제 막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동설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전체 시대의 맥락 속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전체론이라고 해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문맥으로도 나와져 있어서 이제 다음 내용들 한번 같이 볼게요. 하면서 이제 로티는 자유주의 해석학이랑 관련지어서 실용주의적 해석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지문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현대인식론이 1문단에 나와져 있는데 현대인식론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환아, 지금 현대인식론 여기 딱 이렇게 한 문장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한번 말해볼까? 뭐가 중요해 보여, 여기 한 문장에서? 보편적 이성. 그치, 보편적 이성이라는 거. 그리고 미안 얘들아, 잠깐만. 쌤이 이거 줬어야 됐는데 이걸 안 줬어. 이거 버리면 안 돼. 학교에서 또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필기하면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식론, 그래서 영어나 또 중요한 문장 한번 얘기해볼까? 보편적 이성. 그리고 자율적 주체. 그치, 자율적 주체. 그리고 합의. 그치, 합의. 이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문장에 중요한 키워드가 6개나 있어요. 이거를 다 인지하고 이해하면서 뒤에 문단을 이제 확인을 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해서 봤었나요? 현대인식론이 뭐라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뒤에 인물 나오면 넘어가요. 그랬으면 안 돼요. 이거부터 이해를 했어야지 돼서. 자, 그럼 내용 한 번씩 봐볼게요. 이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럼 정하나, 현대인식론과 분석 철학은 어떤 관계일까? 비슷한 거예요. 그치. 이거 현대인식론을 바탕으로 분석 철학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명제로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학의 대상을 뭐로 본대요?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봤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정하나?
진위가 뭐예요? 참과 거짓. 그냥 말 그대로 어. 참 거짓이 명확한. 그치, 참 거짓이 명확한 거.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은 예쁘다. 이거는 진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명제야? 거짓이라고 하면 진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그거 답변도 좀 기분이 이상한데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진위가 명확하지 않잖아. 근데 물은 백두에서 끓는다 이런 거는 어때요? 진위가 명확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진위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뜻해요. 그래서 분석 철학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대인식론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현대인식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수업 시간 때 하는 이거 있잖아. 이거는 버리면 안 돼. 이제 학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랑 오히려 겹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필기도 잘 해놓고. 네. 현대인식론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율적 주체인이라는데. 그치. 보편적 이성을 토대로 진리에 도달한다 라고 나오죠.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일단 이것만 좀 정리할게요. 현대인식론이 뭐라고 규정을 했었는지를.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진위가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명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혹시 하는지 알고 있나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엄명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거든요. 엄명. 진위를 규정할 수 있는 명제를 엄명이라고도 해요. 네, 이런 거 이제 나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고3 수준의 수능 특강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3 수준의 수능 특강 딱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바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이거를 좀 익숙해져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서 네. 좀 넘겨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 대해 그럼 이러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라는 거야? 앞에 제시한 현대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로티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했대요. 그럼 여기까지가 로티의 가치관인데 로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로티는 어떻게 정의했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쳤대요. 그러면 여기서 1문단에서는 현대인식론과 로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을 했어야지 뒤에 문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영은아, 현대인식론과 로티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 서로 같은 대응되는 대상일까? 아니면 서로 대조되는 주장일까? 서로 대조되는. 네, 서로 대조돼요. 왜 대조인지 이거 이해 가니? 왜냐면 뒤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했대. 그러니까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다라는 거니까 서로 대조적인 관계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되죠. 이것까지 괜찮아야 돼요? 네. 저한이 여기까지 그렇게 이해했었나요? 네, 그러면 넘겨서 이 문단 내용 한번 봐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의미가 언어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게임론을 주장하였대요. 자,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이 무엇인지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앞에 선생님이 백엔지에서 설명해줬었잖아요. 물 좀 주세요. 어떤 데서는 주문 의미인데 같은 말이지만 어떤 맥락, 상황 맥락에 따라서 살려주세요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게임론을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자명하다 현수의 무슨 뜻이야? 진리로 여겨지는 지식이에요.
그치.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처럼 그런 이론 같은 거는 보편적인 딱 그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도 결국 기존의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로티는 일단 첫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나와져 있었는데요. 이 언어게임론에 따라서 이성을 토대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주장을 해요. 근데 이성에 따라서 이제 진리를 찾는 것을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무슨 과정이라고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지식도 보니까 지식도 결국 합의된 언어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구축된 것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게임론에 의해서 이성에 따라서 진리에 구축되는 것이다 라고 해. 이게 맨 뒤에 읽어보면 도달이랑 구축의 의미가 어떤 차이인지 나오기는 하는데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좀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일단 진리에 도달한다고 하는 거는 뭘까? 진리가 정답? 진리가 딱 정해진 게 있어서 그 완전 완벽한 진리에 내가 이성을 점점 공부하면서 도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겠죠?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진리에 도달하는 거야. 근데 로티가 얘기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바탕으로 로티가 얘기했는데 이성에 따라서 진리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성이 점점 쌓여서 우연히 그 진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거는 맨 마지막 문단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내용 이해가 쉬워서 미리 좀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구축된 것일 뿐 뒤에 한번 볼게요.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야? 영환아, 실제하다 무슨 뜻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그치,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거 그래서 같은 말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를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럼 넘겨서 내용으로 한 번씩 봐볼게요.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이었어요. 그래서 정한이 처음에 읽을 때 구축이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읽었나요? 여기에 주목해서 읽었어야 뒤에 문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원아 이거 필기 안 해놓으면 쌤 집에 못 보내. 네? 필기 안 하면 집에 안 보낼 거야. 필기 이거 쌤이랑 똑같이 할 때까지. 근데 필기할 만한 부분가 없어요, 저 시간. 이거 꺼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쌤. 자, 일단 볼게요. 그럼 힘드니? 네. 힘들어? 정말 해야 되는데. 정한아 의지 불탔던 정한이 어디 갔어? 할게요. 할게요. 얘들아 쉬는 시간 좀 줄까? 근데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좀 길게 가지면 안 될까? 형광 때문에 형광을 3개나 있는데. 써서 하루. 형광이 그렇게 형광을 혼자 잘 먹어서. 나오면 자 그럼 이제 콰인 볼게요. 네,
콰인 볼게요. 자, 콰인은 한 편부터 볼게.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한 편이라는 거 나오면은 무슨 뜻이라는 거야? 반대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한 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그냥 아예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대요. 그럼 콰인은 뭐 주장했대? 전체론을 주장했대요. 전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전체론이라고 한대요. 자, 이것까지만 보면 이해가 힘들 거라 예를 들어서 줬죠. 지문에서 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대요.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은 뒤에까지 좀 읽어볼게요. 네, 이 물리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장치와 물리법칙이 필요하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속도와 관련된 그런 진리가 있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법칙, 그거와 관련된 이론, 가속도와 관련된 진리. 근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도 구해야 되고요, 시간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질량과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가속도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상호 이존적인 관계에서 모두가 성립할 때 가속도에 대한 진리라는 게 확실하게 된대요. 이거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이존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 이거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내용 이거 이해가요? 예.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 하려면 예 필요하고 예 하려면 예 필요하고 예. 그치. 그게 계속 그치. 잘 이해하는데? 여기까지 이해했는데요. 여기 밑에 파인이 문제예요. 좀 봐. 파인이라 뭐냐? 로티요. 네. 네. 로티가 문제예요. 일단 파인 나머지 한번 봐볼게요.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콰인이 얘기한 전체론과 관련되어서는 순환구조라는 개념도 나오죠. 그래서 순환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 이 보증은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가속도를 위해 질량, 시간을 제외하면 또 그걸 또 하려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치. 가속도가 필요한 그치. 그래서 다 하나하나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가속도라는 진리에 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대. 그래서 콰인은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이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대요.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된대. 그래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대요. 그럼 이거랑 관련 지어서 앞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콰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트겐슈타인은 방금 우리가 정리했었으니까 이제 그 밑에다가 콰인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콰인. 일단 콰인은 전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죠. 전체론. 이 전체론은 뭐라고 했었는지 보면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서로 명제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명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이존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진리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
있다 이런 말 있었죠? 그러니까 진리 상대적이다라는 거랑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거랑 진리랑 관련된 토대가 있대? 없어요. 그치, 토대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토대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서는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이 각각 무슨 주장을 펼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각각의 진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진리가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은 상대적이라고 봤는데 앞에서 이렇게 현대인 신론은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돼요. 사고 쳤어요. 왜 흘렸어? 떨어뜨려서 티 바닥에 흩날려요. 잠깐만. 자, 그래서 로티는 무슨 주장을 펼쳤는지 한번 봐볼까요?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그래서 결합하여, 여기서 결합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결합하여. 이거 미안 얘들아. 네, 결합하여. 네,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었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런 뜻이었군요. 네,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치. 비트겐슈타인과 전체론을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본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체 앞에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한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성원이 이해가? 저게 모든 명제의 의미가 저거 두 개 그 뭐라 해야 돼? 주장은 다 참이라는 거. 이 어떤 명제의 의미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모든 명제가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명제의 의미. 저 앞에 그럼 모든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명제 이 특정 명제가 아니라 명제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했던 걸 또 해야 돼. 네, 또 얘기하는 거야. 앞에 이 문단의 얘기를 여기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 이거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현대인 신론 다시 등장해서 로티랑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거 기억나잖아. 이제 현대인 신론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현대인 신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디요. 그럼 현대인 신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그래서 거울이론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거울이론. 거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이 거울에 반영된 표상만이,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따라서 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 현대인 신론 개념 정확하게 이해 안 가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현대인 신론이 얘기한 거다만 일단 인식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게 로티의 생각이다 이라고 오해만 안 하면 돼. 괜찮나요? 예. 네. 현대인 신론과 로티의 주장 이거 각각 구분되니? 예. 정반대라서. 그치? 이것만 조금 확실하게 구분하면 돼요. 일단 넘겨서 볼게요. 자,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여, 그래서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였대요. 부정하면서 현대인신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럼 토대주의적 관념은 누구의 관점인 거야? 현대인신론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로티는 비판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현대인식론과 로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현대인식론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현대인식론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치. 일단 현대인식론과 관련 지어서 거울 개념, 거울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현대인식론은 토대주의 관념을 얘기를 해요. 토대주의적 관념. 네? 이제 저기 토대주의. 여기 바로 토대주의적 관념이라고 설명이 나와져 있어. 그냥 지금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문 그대로 정리한 거야. 거울 이론이랑 관련 지어서 확실한 표성문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로티가 토대주의적 관념이다라고 비판하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뭐야? 거울 이론이라는 것은 토대주의적 관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관련지어서 이해했냐면 거울 이론이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로티가 뭐라고 얘기했어? 토대주의적 관념이다라고 로티가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거울 이론이 토대주의적 관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연관 지으면 이해가나요? 그럼 토대주의적 관념은 뭐야? 적의 기반으로 깔려 진리가 보편적인 절대적이다. 그치. 앞에서 이 문단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있었지. 이 문단 맨 끝에. 그럼 이 얘기는 토대가 있다라는 것은 진리가 절대적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인신론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토대주의적 관념이라는 거는 진리가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이거 이 문단이랑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이거 이해가요? 내가 이해는 가는 막상 시험 가면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방학 때. 아, 잘못 봤더니. 네. 그러면 넘겨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어서 로티.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대요. 그럼 여기까지 로티의 사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대인신론이랑 일단 로티의 가치관이랑 서로 대조됐었죠. 그래서 로티 뭐 주장했어? 그치. 앞에서 했던 거, 이 문단에서 했던 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화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개념이 나와져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개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봤는지, 자, 로티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을 뭘로 판단해야 된대? 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그치,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요. 실용적 가치.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뒤에까지 보니까요.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점 접근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지고 실용적 가치를 판단해서 이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기준을 유용적이라고 한대요.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거.
얘들 여기서 끊으면 이해 안 돼서 일단 쭉 가도 될까요? 끝까지 갈게요. 네. 그래서 로티 볼게요. 다음 문단.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건 어렵지 않지? 네. 그치? 왜냐하면 전체론적 특성 어떤 특성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 상호 보완. 그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서로 각각의 독립적이지 않아서 상호 이존적이어서 각각의 다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로티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두 가지 의의가 있대. 어떤 의의? 다양한 담론을 인정하고요. 담론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천동설도 인정하고 지동설도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담론, 진리를 인정한다라는 거. 담론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논의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유익했어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네. 지금 네모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생각해봐. 지금은 동그랗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는 그 진리에 따라서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도달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맥락에 따라서 지금 이 진리가 바뀌어졌으니까 다양한 담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져 있죠. 그럼 얘들아 뒷장 넘겨서 봐도 될까요? 네. 할게요. 뒤에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거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담론들끼리 서로 연결되다는 지금. 그치. 그래서 담론들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라고 나와요?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면 배제했던 담론들의 전체론의 틀 안에 복원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대? 첫 번째, 어떤 담론들을 복원시키고요. 어떤 담론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의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의 두 가지. 아니야. 틀 안에 복원시킬 뿐 아니라 그치,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고 뒤에 넘겨서 볼게요.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사회주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연적으로 형성되었다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진리가 형성되었다. 그치, 진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다는 걸까? 우연적으로. 그치, 우연적으로, 즉 구축된 것이다 라는 거겠죠. 네. 구축된 것이다. 왜 구축되었는지 이해가? 진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보편적 이성에 따라서 진리가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구축된 것이다 라는 설명이랑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치.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리를 보편적으로 봤는지 상대적으로 봤는지에 따라서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도달하는 건지 구축하는 건지. 볼게요. 마지막.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진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진화? 새로운 진리의 구축. 즉 새로운 진리를 인정하는 거. 다른 담론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보라는 뜻은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을 인정하는 것이 진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때의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대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을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볼게요.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비판은 어떤 내용이래? 도덕적 상대주의.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비판과 의의를 각각 정리해서 마무리해주고 있죠.